저는 마지막 악수가 이게 저기 뭐 기념품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우기는 데서 이제 판 다 깨졌다고 봐요. 대통령 기록물이래 이게. 이게 원래 대통령 기록물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기록물이다. 이게 심사를 받고 등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절차는 없어요. 없습니다. 디올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다음에 그 최재형 목사가 그날 저 디올백 전달하고 나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쇼핑백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명품 가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듀티프리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네. 세상에. 그럼 다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으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 아니 그리고 그거는 CCTV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겠네.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러면 이거 잘 걸린 거예요. 이거 다 공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고 기록물로 남아 있어요. 기록물 대장이고 나중에 퇴임 이후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 서초동에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이.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전시를 할 거, 보존을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은 퇴임 후엔 대통령도 권한 없는 겁니다. 이제 국가재산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에 따른 절차만 검증해 보면은 저 말의 허구성은 금방 밝혀지는데 얼마나 용산이 급했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막 특검 나오지 한동훈이 딴소리 하고 있지 김경률이 개 같은 소리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 논리가 나왔을까.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가에 귀속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몇십 건이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백이 있든 뭐가 있든 뭐 현찰이 있든 몇십 건 더 될 걸. 그 현찰도 그러면 국가에 그래놓고 진짜 그 그러니까 저기 이건 특검으로 뒤지는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하는데 어떤 건설업자가 예쁜 쇼핑백에 1억 원을 닫고 의원실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 밑에 놔두고 갔어. 가만히 보니까 돈이야.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자가 어디 경찰에 불어가지고 내가 뇌물 받은 게 나왔어. 그 압수수색이 왔는데 그거를 털렸단 말이야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지. 언젠가 이런 수사가 들어오실까봐 증거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기록물이고 그다음에 은행에 입금을 했으면 이 통장에 숫자로 남겨놨습니다. 기록물로 이렇게 개기는 거예요. 이 논리거든. 이 논리가. 그런 사례 있어요. 네, 있다고요? 그런 사례 여기서 있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베란다에다가 그 영상에 보면 그 디올백도 있지만 그 앞에 샤넬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그건 영상에 안 찍혔는데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거죠. 네. 샤넬 샤넬 화장품 화장품을 세트를 전달을 줬다는 거예요. 했다. 그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톡에. 하여튼 이게 최재형 목사가 이 누구지 김건희 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보내. 네. 만나고 싶습니다. 샤넬 화장품. 오케이. 만나고 싶습니다. 양주 60만 원짜리 안 돼. 만나고 싶습니다. 뭐 30만 원짜리 안 돼. 그래서 샤넬- 디올백 300만 원을 딱 넣으니까 그래. 면담 잡아. 이렇게 된 거야. 샤넬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전달했죠. 그러면은 전달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것도 뭐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네.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지금 이 건도 건이지만 여하튼 지금 이제 그냥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수사와 수사 결과 이제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처벌받는 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사받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말이에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그래야 좀 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에서 연희를 빨리 털고 가라. 왜 이러는 털고 가라 정말 그러는데 어리석어. 못 털고 가잖아. 지금 조중동 논조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 그때 청와대에서 들어온 타협안이 그 저기 거국내각 받고 그다음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박 대통령 쪽에서 거꾸로 특검을 사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오니까. 근데 지금 뭐 저기 진즉 수사 받았으면 특검이 없었을 거고 그렇죠. 특검을 받았으면 퇴진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걸 반추해 봤을 때 오병우 사건이 터지고 했을 때 빨리빨리 정리했더라면 그게 7월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왜 12월에 그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그러다가 막 급변 사태가 되니까 순식간에 그냥 축소하고. 순식간에 넘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뭐 지금 용산에서 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이분들이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긴 하는가 보다. 한 번만 밀리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어떤 공포는 있나 봐.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막아 이랬는데 그 막는 방식이 안 막아진다 이거죠. 그 막는 방식이 뭐냐면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용할 건 그렇죠. 수용하면서 타협해서 넘어가야 되는 모아가는 그 방식이어야 맞을 되는데 거좀 맞고. 그래서 끝까지 개겨버리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이제 이걸로 가는 악순환이라 아니 그런데 그 조중동에서 계속 연일 지적하는 건 사설 칼럼 뭐 해갖고 김건희 리스크 빨리 털고 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김건희 리스크를 못 털잖아 지금. 김건희 얘기만 하면 금기어고 그거 왜냐면 비대위원장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가 이제 이걸 돌렸다면서요 사적 메일을. 내가 사과하면은 보물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연관돼 있으니까 한 번 사과하면은 수사를 안 사과 받을 받고 수 넘어갈 없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동아일보에 남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수가 있는 거죠.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사과 받고 어떻게 넘어가냔 말입니다. 이게 디올배 하나가 아니라 몇백 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반 윤석열 세력을 이력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하라고 바빠왔고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151석을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어도 과반수는 돼야 이 정권을 우리가 야당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아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내심은 뭐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끈끈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민주당이나 야당이 확보를 해야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총선에서 몇 석을 하겠다 이러면 그게 또 역풍이 부니까 총선에 몇 석을 하겠다 아니면 뭐가 목표다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이제 이심전심 이 뭔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은 야당이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김건희 지금 여사 사태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사과를 해서 그걸로 뭔가 퉁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게 원래 한동훈 생각이었죠. 네. 조중동과 근데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그마저도 안 된 거야.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처벌을 받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는 빨리 맞을수록 오히려 더 그 강도는 덜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털고 나가야지. 아니 근데 김건희가 V1이라는 설이 V0. V0. 지금은 V0까지 V1이 갔고 윤석열, V2가 김태호. V0 위엔 또 법사 그래서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위에 법사 뭐 한참 복잡해 이게 복잡한데 아니 그러니까 V0가 사과하게 되면은 그리고 특검 받고 만약에 재판 받게 되면 아이고, 안 정권 되는 무너지는 얘기를.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기 그 조금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한동훈 사태 막 그 터지기 직전부터 사과 해명 필요 없다고 나섰어야 돼요. 이 무슨 사과냐 해명 그런 거 아무래 그다음에 우리한테 사과하고 필요는 없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든지 말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오히려 뭐 사과해서 일이 더 커진다 어쩐다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이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과 해명 필요 없다. 아예 이렇게 그냥 못을 받고 여기에 호응하는 사실은 국민의힘 빼고는 다 호응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준석 당이다, 뭐 아니면 이낙연 당이다, 이거 반대하는 심지어 정의당, 진보당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리딩할 수 있는 앞으로 행진의 목표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특검 재의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야권 연대 그 특검 연석회의를 제안해서 이걸 뚫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진용 정비를 하실 때지 사과 프레임에 물려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과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해봤자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 다 써 있는데 그건 저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선 때 이제 사과를 해서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때 뭐 허위 경력만 있고 그럴 때 그때 사과를 해서 다소곳하게 나와서 그건 또 여러 가지 주변 이제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그 녹취가 조금 효과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모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4천만 원 손해봤다 할 때도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이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행보라든가 부적절한 행보들이 전혀 나오기 전에 그걸 보기 전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나와서 뭐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막 얘기하니까 I Believe 노래 깔고 막 이렇게 그 노래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쫙 나오니까 국민들이 야 그냥 한번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현안이 뭐였냐면 줄리 그거였어요. 줄리안 줄리.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이슈는 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줄리 그건 사생활이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엄연한 이 어떤 범죄들에 대한 얘기고 그것도 수없이 많고 주가 조작의 얘기도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다 봤어 이제. 그 양상을 이제 다 알 사람들 알고 이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치 저도 이제 한 10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고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게 순리대로 가요. 그래서 이때 안 얻어맞으면 좀 이따 얻어맞고 그때 안 못 얻어맞으면 좀 이따 또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맞는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건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권력이 약해질수록 더 세게 얻어맞는다. 끝나면 이제 그냥 그것은 완전 끝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사과를 하면 뭐 수사를 받는데 사과 안 해도 수사받고 사과해도 수사받아요. 근데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으면 정상 참작이 좀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건 초기의 얘기지. 이미 그런 거부터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 이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라 이때 야당의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싸우고 어찌 하겠지. 이게 지금 민주당 정서 같아요.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판이 벌어졌을 때 야당은 어떤 존재감으로 응답을 하는가. 국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 해명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알겠다. 이제는 촉구하지도 않겠다. 그건 여당이 해라. 조중동이 해라. 우리는 그 차원은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이제 떠났으니 우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뭐가 나왔죠. 여기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민주당은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사안이다라고 천명을 했고 또 뭐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발언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현재 대응 기조는 사과가 아니라 수사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라. 이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주당은 200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정당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민기적 하다가 시간 오래 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재의결에 이제 나서는
그걸 리드해 나가는 정당의 품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사실 과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뭐냐면은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장에 정치가 끌려다닌 시기입니다. 정치가 광장을 주도한 게 아니고 광장에 정치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계실 때 이번에는 정치가 앞에서 깃발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응답하는 정당이 되시라. 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지금 갖춰야 될 품격이에요. 이백성 얘기하면 뭐 5만 원이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70%고 최상병 특검은 75%가 나오는. 그렇지, 그건 4월에 해야 돼. 국민적 지지율 70%가 넘어가면요. 그거를 환산해 보십시오.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즉 국민의 70%, 200석이 넘는 뜻이 관철이 안 된다. 그럼 야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힘당은 일단 시켜서 200석을 만든다든지 총선전에. 아니면 이걸 할 만한 200석을 만들어 달라. 그 책임을 지고 우리 200석 못 만들면 나 정계연퇴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솔직히 그냥 한동훈한테 맡기는 것 같아 느낌. 한동훈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이준석이 알아서 하겠지.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그 고생했던 고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정치가 살아나야 국민들이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뭐 테러 사건에다가 여러 가지 리더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정의당이 발의했고 수정안도 정의당이 발의했고 그렇게 해서 뒷배 역할을 민주당이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제 야당이 아무리 이제 탈당하고 뭐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국적 차원에서는 연대하고 공조하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